여러분, 김정은입니다. 지금 민주당 엄청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부사무총장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방금 제가 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정근 이 여자분이 구속되기 직전에 변호사가 한 말이 있었죠.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그 변호사가 한 글을 제가 김제구 시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만약에 이정근 위원장이 구속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정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생하게 기억이 나네요. 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총장 변호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죠. 이 변호사가 지난해 9월 달인가요? 이 전 부총장이 구속 실질 심사 직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정근 부총장이 민주당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정철승 변호사가 이 위원장은 발판이나 교도보일 뿐이고 민주당은 이 심각한 상황을 전혀 모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그냥 이정근이가 불겠어? 부총장까지 지낸 분인데 이러고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정철승 변호사가 했던 페이스북에 썼던 글, 이게 현실화돼 가고 있고 이정근 부총장이 심경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정근이가 검찰에서 어떻게 검사의 질문에 답변을 했는지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지난주에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말이죠.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정근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 파일뿐이 아닙니다. 이정근 본인이 직접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건 제 생각인데 이정근이가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정근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수학적 계산이 있겠죠. 자기가 10억 받아 챙긴 거 이것만 해도 엄청 큰 건데 거기서 이번에 송영길 당대표 선거에서 그 돈 전달하는 방식 그리고 통화 내역 여기에다가 덧붙여서 자기가 수사 과정에서 전부 다 실투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검찰이 지난해 10월 달에 이정근이를 기소할 즈음에 3만여 개의 통화 녹음 중에 5천여 개는 분석을 해놓은 상태다. 검찰이 작년 10월 달에.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10월 달에는 구체적인 통화 맥락은 파악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정근 부총장은 수사 초기 검찰이 돈봉투 관련 통화 녹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정근이는 전면 다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 이후에 변호인 입회 없이도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나와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검찰한테 이정근이가 그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정근이는 심경의 변화가 온 거죠. 그러니까 일부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다 하고 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은 자신만만한 거죠. 자, 이정근 입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직접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속 상태의 괴로움과 함께 이번 사건을 이정근이의 개인적인 일탈로 치부하는 그런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아주 반감도 있고 또 화가 많이 나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다. 자, 법조계의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단순히 통화 내용에서 언급된 것만으로는 현역 국회의원 이명에 대한 압색, 이거 영장 발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건 관계인의 진술이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정근이가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압사가는데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다. 그리고 저 이정근이 말고는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정근의 입이 보물이고 판도라 상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지시를 받고 돈 봉투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만 만약에 했다면 이정근이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형량을 줄일 수가 있다는 점도 이정근 머리에서는 그게 필름처럼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정근의 심경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요 것이다. 형을 감량받으려고 이정근 스스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패거리들이 나 몰라라 하니까 억울한 거죠. 자, 일단 이정근은 불법 정치자금인 걸로 알고 돈 봉투를 전달했기 때문에 금품 공여자 공범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순 전달자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만약에 이행을 했다면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하거나 돈을 마련한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이정근이는 이 생각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검찰에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지금 발표하는 것보다 더 어마무시하게 많은 증거물을 확보해놨다는 것이죠. 자신만만하겠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한 변호사가 이런 말을 해요. 단순 전담을 했을 경우에 집행유예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책임을 윗선으로 넘기는 것이 향후 재판을 고려하더라도 아주 유리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 이정근이가 누굽니까? 민주당 돈의 위력으로 저 부총장까지 지낸 사람입니다. 민주당 안에 내부를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내부의 저 권력형이나 비리에 대한 것은 이정근이 머리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이정근을 판도라 상자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정근과 검찰 사이에 플리바게닝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죄 인정 조건부 형량 협상?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저는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검찰이 분명히 딜은 안 했을 거예요. 이정근 자신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길이다. 누가 나 도와주지 않는다. 자, 이런 자괴감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민주당의 조홍천 의원 있죠. 검사 출신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10억 원대 금품수수 알선 수재에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되면 한 5년 정도 구형을 해야 마땅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씨가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4년 6개월 정도 감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검찰이 구형 3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내달라는 의미가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검사 출신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정근이는 지난 12일 날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4년 6개월을 받았는데 검찰이 구형 3년보다 더 많이 나왔죠. 1심에서. 자, 그러니까 저 재판부는 검찰보다 더 많은 형량을 이정근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지요. 검찰이 구형 3년을 때린 것은 집행유예까지 생각하고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플리바게닝 같은 것들이 공유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민주당 패거리들이.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지금 이원석 검찰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 의심을 하는 측에서는 늘 이것저것 소환해가지고 그냥 언론에 흘려버리면서 언론을 이용하는 거지요.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썩었습니다. 완전히 아주 오염투성입니다. 자, 지금 이정근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쑥밭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50만원 돈봉투 20개, 300만원짜리 돈봉투 20개, 그 이상 또 알파. 이게 지금 계속 여의도를 흔들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이런 겁니다. 2021년 송영길 경선 캠프에서
그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2021년 3월 달에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이죠. 송영길과 아주 아삼육이죠. 이 사람이 마련한 1,000만 원을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 함께 50만 원씩 봉투 2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강내구 그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이것을 주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강내구가 이 돈을 캠프 지역 본부장 10명에게 총 900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검찰이 증거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강내구는 또 그해 4월 달인가 이때 지역 상황실장의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마련한 또 1,000만 원 현금을 이정근한테 전달하는데 강내구가 참여한 사실. 자, 그리고 이정근이가 이 돈을 50만 원씩 봉투 20개를 쪼개가지고 지역 상황실장 20명에게 나눠줬다라고 오늘 또 밝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지랄들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가 막힌 패거리들입니다. 자, 그리고 강내구에 대한 조사를 하고 또 이어서 이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피의자들도 차례로 지금 계속 불러서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12일 날 김 씨를 비롯해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강내구, 이정근, 조택상, 송영길, 또 송영길 보좌관 박모 씨, 또 민주당 관계자 강모 씨, 허모 씨 9명을 이 사건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압세 끝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정말 날이 갈수록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강내구가 2021년 그때 민주당 전당대회 때 현금 9,400만 원 조성을 했다고 제가 몇 번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현역 의원하고 당내 40명에게 전달했다는 거 말이죠. 이거는 기정사실로 전해졌고요. 왜? 이정근이가 이미 그 녹취록에 나왔던 내용을 다 시인을 했고 그보다 더한 것도 진술서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리고 강내구 외에 8명 모두 그 당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된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결국 송영길은 당대표로 선출이 됐죠. 다 돈의 우위력으로 된 거 확실하게 이제 다 나왔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번 수사의 종착역은 결국 송영길 대표가 아니고 송영길이까지 구속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현 당대표로 이게 전개가 된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흐름을 가만히 보면 송영길을 당대표로 밀어준 사람이 이재명 그 당시에 경기도지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현 당대표가 송영길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 씨는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이때 송영길 당대표가 이재명을 도와줍니다. 대선에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당대표가 됩니다. 이게 송영길, 이재명 두 사람의 아주 약속된 그런 동선이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선거 때 돈의 흐름, 돈의 우위력 똑같은 패턴으로 흘러가지 않았냐? 이게 김재구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에 윤관석, 강내구가 송영길 캠프에서 당내의 돈봉투 살펴하는 과정을 사실상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정근이가 지금 계속 여기에 대한 증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송영길은 끝났다고 보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재명 당대표까지 어떻게 돈의 우위력이 손을 뻗쳐서 이재명 당대표가 됐는지까지 검찰은 들여다보고 있다. 그게 김재구의 생각인데요. 저는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되면서도 이낙연 같은 거물급을 물리쳤을 때는 돈의 위력이 없이는 정말 힘든 그런 거였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냄새가 나는 그런 선거였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정근이가 이미 지금 검찰에 협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가 어쨌든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을 뚫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검수완박을 저들이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문재인 정권 말기에 얼마 안 남겨놓고 서둘러서 그거 통과시켜서 대통령한테 빨리 사인하세요, 이렇게 막 그냥 개판 쳤을 때 그 분위기를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어마무시한 범죄 소굴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문재인까지 이용을 해서 검수완박을 통과시켰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지금도 목숨 걸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 시행령으로 고치고 있는데 지금 반박하는 거 보세요. 죽기 살기로. 다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지금 김재구가 지금 시사한 이 내용 안에 다 들어있어요. 저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걸 다 무마시키고 그냥 땅에 묻고 싶어서 저렇게 개수작을 부렸었다. 국민의 혈세로 먹고 사는 작자들이 국민을 또 가재개붕으로 알고 내가 없는 문의로 국민을 취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날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입법부 170석 이상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야. 열심히 하세요. 김기현 대표님, 정신 차리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네. 이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구였습니다.